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한 달 진짜 빠르네요. 50이나 내용 정리 올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화가 나왔습니다. V점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드래곤볼 슈퍼 52화를 몇 번이나 읽고 설정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내용 정리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어쩜 가야지. 제가 이번에 하는 내용 정리는 드래곤볼 슈퍼 52화 코믹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드래곤볼 슈퍼 51화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라도 아무런 스포일러를 원하고 계시지 않다면은 드래곤볼 슈퍼 51화까지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드래곤볼 설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자꾸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늘었어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재미로 봐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드래곤볼 설정을요, 제가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재미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또 재미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곤볼 슈퍼 52화 내용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베지터, 드디어 야드레트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드레트 성인의 모습도 있었지만 다른 모습의 야드레트 성인도 볼 수 있었죠. 코만 지우면은 드래곤 퀘스트의 슬라임 비슷한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귀여운 야드레트 성인을 검색해보니까 드래곤볼 온라인이란 게임에 등장했던 야드레트 성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래곤볼 온라인이란 게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귀엽기는 너무 귀여워요. 생뚱맞게 설정 추가 머신 베지터가 야드레트 성인은 몇 개의 타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급하게 추가된 설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옷은 손오공이 야드레트 성에서 돌아왔을 때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를 하고 있었고요. 야드레트 성의 기후는 기본적으로 쌀쌀한 건지 조금 따뜻해 보이는 복장이기도 하죠. 고층 건물들도 배경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기술력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 그런지 자동차 등 탈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지터가 왜 갑자기 야드레트에 가서 도대체 무슨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더라고요. 베지터는 손오공에게 순간이동을 가르쳐준 자를 찾았고 드래곤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 스승은 야드레트 성의 장로이고 베지터는 그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지터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장로는 스피릿 컨트롤이라는 이야기를 베지터에게 합니다. 스피릿이면 혼인가? 정신?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야드레트 성인은 기본적으로 이 스피릿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집중을 하고 그 스피릿을 통해서 순간이동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오공이 야드레트 성에 왔을 때 스피릿이란 개념을 듣고 손오공은 기? 라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야드레트 성인들이 보여준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와는 조금 달랐죠. 아마 손오공이 엄청 단순해서 기와는 다른 스피릿을 기라고 한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드레트 성의 장로가 말하길 이 스피릿을 깨우치게 되면 길이 열릴 것이고 예를 들어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분신을 만든다든지 자신의 몸의 크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지터는 스피릿 컨트롤을 가르쳐달라며 사이어인의 왕자 프라이드를 한 번 더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지터는 지금 엄청 필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손오공입니다. 51화에서 이야기했듯이 메르스와 수련을 하러 다른 별로 떠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벨붕이라고 이야기했던 메르스, 이런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계실 정도로 설마 무의식의 그 길을 은한 페트롤 따위가 사용할 수 있겠어? 였지만 역시 무의식의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르스는 확실히 생긴 것만 봐도 대신간이나 천사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죠. 전황이 이전에 삭제한 우주의 천사 중 한 명이란 소리도 들리고요. 이제는 정말로 정체가 궁금해지는 메르스입니다. 왜 은하 페트롤에 들어온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자신의 힘도 열심히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어쩌면 메르스의 힘은 손오공을 능가하는 게 아닐까 하는 듯한 대화도 나왔습니다.
메르스와 손오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과 비슷한 곳에 들어가게 되지만 조금 달라요. 원래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면은 이 방 속에 하루가 바깥 세상에 1년이 되어야 되는데, 메르스가 손오공을 데려간 정신과 시간의 방은 방 속의 하루가 바깥 세상에 3일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진짜로 메르스가 손오공을 이 방에 데리고 온 이유는 시간을 아끼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의 힘을 손오공에게는 보여줄 것이지만 그 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오공은 몇 번이나 무의식의 크기로 변신을 하려고 했었지만 항상 실패했었고요. 메르스와 손오공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초사여인이라는 것으로 변신할 때의 그 스위치가 분노잖아요. 분노, 슬픔, 기쁨 등의 이런 감정 변화는 강한 감정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힘을 만들게는 되지만 무의식의 크기는 그의 반대라고 메르스는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의 흔들림을 자제 가능할 때 발동되는 것이 무의식의 극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무기를 버린 메르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사진을 보면 우이스의 전투 포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어쩌면 무기를 일부러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힘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데 웬 막대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보시면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막대기에 상당히 익숙해 보이는 메르스입니다. 아마 다음 화에서 메르스의 비밀과 그동안 숨겨왔던 힘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드래곤볼 슈퍼가 드래곤볼 같다는 느낌이 확 들고 있죠. 단순히 앞으로만 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야기의 깊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은하페트롤 본부에서는 손오공, 베지터, 메르스가 없기에 부족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하왕은 피코로를 지목합니다. 그뿐 아니죠. 손오공의 아들과 대머리들이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손오반, 천진반, 크리링은 지구 전투에 참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피콜로는 자신의 고향인 나메크 성에 있는 나메크 성인들과 교신을 할 수 없게 되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주에서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피콜로는 가보기로 합니다. 그 우주에서 오고 있는 정체는 파스타가 리드하고 있는 마카레니 형제입니다. 피코로가 그들을 찾아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부르마가 신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부르마가 자코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피코로를 은하페트롤에 입대시키고 싶다는 이야기와 나메크 성이 죽은 행성이 되었다는 말도 함께 전하게 됩니다. 한편 마카레니 형제는 열심히 피코로와 싸워보지만 지구란 별에 이렇게 강한 생명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결국 피콜로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우주로 돌아가라는 피코로의 말에 서둘러 우주선을 타고 모로에게 연락을 취해봅니다. 하지만 곧 피콜로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덴데의 말에 피콜로는 마카레니 형제를 다시 잡게 되고요. 어쨌든 이 마카레니 형제의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모로에게는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모로는 강한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양질의 별이라는 뜻이라 해석을 하고 지구로 향하기로 결정을 하며 52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물론 추측입니다만 손오공은 메르스와의 수련을 통해서 무의식의 극이 발동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알게 될 것 같고요. 베지터는 스피릿 컨트롤을 사용한 전술로 모두를 놀라게 하겠죠. 베지터가 손오공을 뛰어넘어서 슈퍼사이어인 스피릿이라든지 하는 변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피콜로, 손오반, 크리링, 천진반이 지구에서 열심히 싸워주지만 결국 엉망이 된 지구에 손오공과 베지터가 순간이동으로 도착을 한다면 이 장면 또한 엄청난 명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메르스는 은하페트롤 대원 따위가 손오공과 베지터를 제압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10월 말쯤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의 팬들에게 너무나 욕을 먹고 커가고 있는 드래곤볼 슈퍼라 그런지 점점 강해지고 예전의 드래곤볼다운 느낌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드래곤볼 슈퍼가 애니메이션보다 만화 연재가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던 예전의 드래곤볼과 매우 비슷한 느낌이 들죠. 만약에 메르스가 정말 천사라면 애니메이션은 컬러이기 때문에 피부색이나 움직임 등으로 눈치채는 일을 막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의도적으로 더 늦춘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드래곤볼 슈퍼 52화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구독 부탁합니다. 겨울부터는 드래곤볼 이외에 만화 하나를 더 추가할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결정한 만화입니다. 한국 유튜버들이 의외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만화를 선두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제목은 조만간 발표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드래곤볼 이외에 만화 하나를 또 추가로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드래곤볼에서 궁금하셨던 내용,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 복잡하고 깊은 내용, 설정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으로 편히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